세무사 시험 공부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오늘은 세법 내용이 아닌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실패와 합격 스토리. 저는 한 번에 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간략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좀 병행을 해야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세무사 1차 시험을 무난히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불행하게도 세무사 2차 시험을 떨어집니다.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었는데 이때 충격이 상당히 컸었죠. 나름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4년에 다시 1차 시험을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좋아했던 영어 꽈락으로 또다시 시험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차 2004년 12월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제가 27살이었어요. 그리고 2006년 12월에 다시 전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했고요. 운 좋게 2007년 4월에 1차를 합격하고 그해 7월에 2차까지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순수한 생동차는 아닌 과거에 공부 후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붙었습니다. 하지만 요 다시 합격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공부 방법을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하고 기록하자. 일주일 하루 단위로.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시험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조그만 수첩을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에 저런 오글거리는 멘트도 쓰죠. 생활을 단순화시켜라.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발생한다. 아마 실패하고 군대 가고 29에 전역해서 아무것도 못 이룬 저를 보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시간과 물리적 제약에 의해 쫓기고 구속받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여유를 갖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재무회계 공부 어떻게 할지 뭐 의제기부금 이런 것들 하나씩 쓰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진도가 조금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썼지만 꼭 이렇게 하라기보단 어쨌든 자기만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요거는 하루에 일과를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원가, 그리고 그 다음 세법, 뭐 법인세 종합문제 풀고 회계학 2단원씩 공부하고 종합문제 푸는 거를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뭐 영어 단어 공부하고 회계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의 일정을 쭉 써봤습니다. 이게 새벽 시간에 가자마자 도서관에서 써도 되고요. 그 새벽 시간에 이런 거 쓰는 게 아깝다. 공부 잘 되고 집중되는 시간인데 라는 분들은 일단 내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있잖아요. 한 두세 시간 공부하다가 졸리면 그때 잠깐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거 할 거지를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내가 이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동그라미, 세모, X를 해가지고 나중에 도서관에서 하루 공부를 끝마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는지 적정량을 공부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건 아마 2차 시험 공부할 때 썼던 내용인데요. 5월달이죠. 7시부터 9시까지는 세무회계 풀고 9시부터 11시 반까지는 강의를 듣고 12시부터 2시는 재무회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세법화 그 다음 뭐 6시부터 8시는 원가 또 세법화 이런 식으로 하고 원가도 뭐 7문제씩 아마 종합문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재무도 7문제씩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적어가면서 제가 하루하루를 좀 생활을 했고요. 처음엔 매일 기록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이제 패턴이 정해지면,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꼭 매일매일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뭐 적으시면서 본인의 스케줄 관리하는 건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이시죠? 뭐 세무회계, 재무회계, 뭐 월수금은 진도별로 하고 화목토는 종합 문제를 풀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진도별로만 나가서는 안 되니까 하루는 진도별 세무회계 문제를 풀고 하루는 종합 문제 풀면서 계속 믹싱하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의미로 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공부할 거고 어떤 주제들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가는 과정이었고요. 네, 7월 6일 날 볼까요? 세법학 각 법별로 주제 4개씩 추린 후 내일 토요일 날 마무리해보자. 시험이 일요일이었군요. 그래서 토요일 날 2개씩 써보고 뭐 마지막 날은 이렇게 한번 시간 계획을 짜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이렇게 썼던 거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리뷰하자. 불 끄고 누워서 잠들기 전 그날 공부한 내용을 리뷰해보자 라고 썼습니다. 이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불 끄고 누워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무슨 공부했지? 그 주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틀렸고 왜 틀렸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생각이 안 나면 잠깐 불을 켜고 그 챕터를 다시 돌려봐요. 돌려보고 이랬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잠이 들면 마음 편하게 잘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자기계발서나 뭐 이제 그런 두뇌 활용법 같은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피곤하시겠지만 잠들 때 꼭 이렇게 내가 그날 공부한 것들을 불 끄고 리뷰하는 시간을 잠깐씩이라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하자. 어떻게? 손발이 오글거릴 정도로. 제가 쓴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전역하고 처음 1월 달에 와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남자는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마음속 깊이 큰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델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이미지에 그 모습을 새겨 넣어라. 원하는 것을 위해선 항상 치밀한 계획과 실천, 배짱이 필요하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정말 오글거리죠.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막 닭살이 돋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기 암시를 하면서 되게 위축됐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험 전에 쓴 건데 한번 볼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이 시험 하나만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려왔다. 지난 3개월 뒤돌아보건대 절대 후회는 없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기에 불안감은 크지만 합격할 것이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자신을 믿고 지금껏 준비한 모든 것을 내일 다 발휘할 것이다. 난 반드시 해낸다. 그런데 막상 시험 보고 되게 우울했어요. 시험이 세법하고 회계하기 너무 어려워서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여의도에서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상도동 살 때였는데 되게 어깨가 무거웠었죠. 그랬는데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5월 8일 날 세무사 1차 확정 답안이 나왔고요. 뭐 불안한 마음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가답안을 채점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좋은 파트너를 잃었어요. 저는 붙고 이 친구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이 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때 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얻은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자. 내 몸이 부서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올해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68kg였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공부해서 7월 달까지 공부 끝나고 나니까 53kg까지 약 15kg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아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좀 많이 못 먹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시험도 붙고 뭐 다이어트도 돼서 뭐 일석이조라고 좋게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좀 절실하게 공부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5월 19일 날 합격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종 합격자 518명, 뭐 유예 500명 이런 식으로 썼어요. 왜? 이번 시험은 나에게 확실한 기회가 될 거라는 동기부여하는 글을 쓴 거고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가 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올해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네, 손발이 오글거리는 멘트 계속적으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내용 잠깐 볼까요? 시험 2주 전이네요. 2차 시험. 날씨도 덥고 아마 공부하기 싫어서 쓴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계획한 대로 왔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거의 모든 과목을 섭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고요. 옆에 2차 유예생들 술 마시고 웃고 떠들 때 저는 안 갔습니다. 그 유혹을 좀 이겨내고 마지막이란 절박한 마음으로 잘 버텨왔고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나이 30살에 이것마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거든요. 나태해지려는 마음, 잡생각 모두 떨쳐버리고 내 몸속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이 시험에 올인하자 이렇게 썼네요. 시험 전날, 2차 시험 전날입니다. 7월 7일이네요. 뭐 어떻게 썼을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사실상 끝이 났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저녁 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이용해 열심히 달려왔다. 모든 욕구를 억누른 채 외로움을 벗삼아 절박하게 달려온 지금 후회는 없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 이젠 배짱 두둑히 간직한 채 시험장으로 향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최후의 결점만 남았을 뿐 전쟁터 속으로 달려가자. 죽을 각오로.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요. 여러분도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자기 암시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되면 점점 그 자신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생각하고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글을 쓰면서 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잘 안 풀릴 땐 다른 시각으로 공부해보자. 사실 군대 가기 전에 1차, 2차 다 떨어지고 군대를 가면서 제가 30살에 공부를 할 때는 단기간에 좀 붙어야 되는 절실함과 절박함도 있었고요.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단기간에 붙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공부법 첫 번째, 기본서로 1에서 3회독 기본 개념 익히기. 여러분 뭐 세법개론 1회독했다 2회독했다 뭐 5회독했다 이야기 많이 하죠. 10회독을 해도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다 똑같아요. 1회독한 사람도 불안하고 5회독한 사람도 불안해요. 일단 1에서 3회독으로 말씀을 드린 건 기본 개념과 흐름 정도만 익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걸 가지고 다시 이론서로 가는 게 오히려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기본서로 기본 개념 먼저 익히시고요.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누적 단위로 공부를 해보자. 최소 일주일 단위로. 자, 오늘 1장을 공부했어요. 그럼 내일은 뭐 하죠? 2장을 공부합니다. 그럼 바로 2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제 공부한 1장의 중요한 내용과 틀린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2장을 가요. 그러면 내일은 어디를 하죠? 3장을 하죠. 3장 할 때는 1장과 2장의 중요한 내용과 틀린 문제를 보고 3장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쯤 되면 1장은 한 4번 본 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화요일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번을 돌리더라도 앞에 1, 2, 3장 정도는 최소 3회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릴 때는 반대로 가도 되고요. 그거는 어떠한 방식이 됐던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하면 한 번을 돌려보더라도 여러분들이 3회독 이상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보신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자. 그리고 틀린 문제만 체크해 놓자. 역으로 틀린 문제가 포함된 이론을 공부하고 필요할 때 메모하자. 다음번에 풀 때는 틀린 문제만 풀고 넘어가자.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 공부 한번 했으면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세요. 10회독 해도 틀린 문제 계속 틀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걸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처음 문제 풀 때는 문제지에다 풀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푸세요. 그리고 틀린 거 빨간색으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틀린 문제가 있는 이론을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 2회차 공부할 때 2회독이라고 하죠. 문제지를 2회독 할 때 틀린 문제만 푸세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빠르게 걸리겠죠. 전보다, 전체 다 푸는 것보다. 그리고 그 틀린 문제 중에 안 틀리는 게 있고 또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럼 또 틀린 것만 표시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돌리면 나중에는 거의 모든 문제를 안 틀리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거꾸로 이론서로 가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촘촘해지고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권을 문제지 한 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푸시고요. 나중에 모의고사로 새로운 문제를 하면서 응용력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틀린 문제만 풀고 하라는 것도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잠들기 전에 오늘 공부한 내용 머릿속으로 꼭 정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공부한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동차라는 정말 좀 믿기지 않는 경험도 좀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하시다 힘들면 주무시는 거 잠깐씩 주무시는 것도 좋지만 이 공부가 좀 지루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좀 걸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무사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합격하셔서 저와 함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스터TV의 절세 매지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